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국내 최고의 전통 농경문화 체험 행사인 전라북도 김제 지평선 축제가 김제 벽골제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축제는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다양한 전통 농경문화를 즐기고 농촌 생활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승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대한민국 최초 4년 연속 대표 축제인 제18회 김제 지평선 축제가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농경문화의 산실인 김제 벽골제에서 성대하게 열립니다. 올해로 18회째를 맞이하는 김제 지평선 축제는 지역 문화유산을 현 세대의 감각에 맞게 구성한 축제로 현재까지도 김제에서 가장 큰 축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세계 속의 지평선, 세계로 향하는 지평선이라는 슬로건으로 축제를 찾는 관광객에게 6개 분야 60개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단장해 진행되게 됩니다. 개막 행사에는 식전 행사로 태권도 시범 공연과 색소폰 오중주 공연을 시작으로 다양한 축하 공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민속 자료를 바탕으로 농경을 주제로 한 부스 및 판매관을 운영해 체험식 서비스와 다양한 행사와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 지평선 축제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작년과는 다르게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농경문화의 진수를 맛볼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좋은 추억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김제 지평선 축제는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의 대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글로벌 축제의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였다면서 평생 잊지 못할 가을날의 추억을 만드시길 원한다면 김제 지평선 축제장에 오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K랜 김승균입니다. 전라북도 정읍시 산내면의 구절초 테마공원에서 오는 10월 1일부터 9일까지 구절초 축제가 열립니다. 올해 축제는 구절초 꽃밭 음악회와 하늘에서 본 구절초 세상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성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정한 계곡과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솔숲을 배경으로 동양 최대의 전북 정읍 구절초 꽃동산에서 오는 10월 1일부터 10월 9일까지 구절초 축제가 열립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정읍 구절초 축제는 매년 가을의 낭만과 서정을 느끼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옵니다. 이번에 역시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연 등이 마련돼 축제를 찾는 이들이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을 듯합니다. 구절초 축제는 우리나라 대표 가을 축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구절초 공원의 아름다운 풍경과 다양한 먹거리도 즐기면서 행복한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또 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이 구절초 꽃밭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드론을 이용해 축제장 이곳저곳을 촬영해 관광객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방문을 기념해 구절초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상설 판매 행사도 열릴 예정입니다. 출출한 관광객을 위해 구절초를 이용한 음식 장터도 17개소가 운영될 예정이며 지역 향토 음식을 비롯한 구절초 식혜, 구절초 막걸리, 구절초 차 등의 먹거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K랜 김성지입니다. 전라북도 지역 초중고교와 특수학교의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보건교사 배치율이 전국에서 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은 안전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보건교사 배치를 확대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희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이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민들의 재난 대비 및 대책에 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초중고등학교 내 재난 예방에 대한 교육과 훈련은 턱없이 부족한 한편 실제 재난으로 인한 환자가 발생할 경우 이에 1차적으로 대응해야 할 보건교사 인력 배치율이 현저히 낮은 실정입니다. 전북의 경우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총 769개 초중고교학교 중 439개교 약 57%의 학교만이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전국 평균이 약 70%인 것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치로 현행 학교보건법에서의 1개교 1인 보건교사 규정에도 맞지 않습니다. 또 공립학교의 경우 총 643개 학교 가운데 383곳만이, 사립학교는 122개교 가운데 75개교만이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으며 국립학교 4곳만이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의 건강관리는 물론이고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기대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전북도교육청의 안전분야 관련 집행금액은 105억 원으로 전국 17개 교육청 가운데 15위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보건교사의 업무 범위가 단순히 기본적인 보건 업무 이외에도 재난재해 관련 안전대비 교육까지 책임지고 있어 그 역할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전북도가 하루빨리 안전대비 교육을 실시할 전문 인력을 확보, 배치하는 등의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는 유희광입니다. 9.12 지진으로 피해 복구에 여념이 없는 경주시가 지난 27일 이상욱 부시장 주재로 지역 관광업계 및 시 관련 부서장들 간의 관광산업 정상화를 위해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경북관광공사와 경북관광협회, 숙박협회, 민박협회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대책회의는 9.12 지진으로 인한 관광 경기 침체 장기화 예상 등 지역 관광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경주시는 이번 지진으로 인해 최근 관광호텔 투숙률이 24%, 휴양콘도 미니엄이 35% 선이며 특히 전국의 학교에서 수학여행 숙소 예약 취소율이 높아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호텔 등 지역업계에서는 언론의 과잉보도 자제 협조와 정부 행사 및 공기업 행사 경주 주최 등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오는 10월 한 달간 동궁과 월지, 대릉원은 입장료가 무료이며 동궁 식물원은 50% 할인, 그 외 민간 위탁 사적지와 불국사, 석굴암 등은 현재 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와 관광업계에서는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은 물론 중앙 단위에서의 집중적인 지원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데 공감하고 다양한 지원책 강구를 함께 고민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원도와 영월군 디자인 K컬처는 지난 27일 강원도청에서 영월 한옥문화산업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에는 강원도지사와 디자인 K컬처 대표이사 박선규 영월군수가 참석해 영월 한옥문화사업 조성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인허가 등 행정적인 지원과 함께 앞으로 지역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호 적극 협력할 계획입니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조성되는 영월 한옥문화사업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한국 전통 한옥마을 형태의 호텔로 건립될 예정이며 호텔 내 객실은 예술작품을 콘텐츠로 하는 최대형 관광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영월군의 서강이 휘돌아 흐르는 천혜의 한반도 지형과 선돌, 장릉 등 관광명소를 연계해 영월군이 가족 친화적 체류형 문화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며 영월 지역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지난 26일 CJ 대한통운, 조이롱코리아와 전기자동차 산업 육성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체결한 업무 협약은 지난 3월 광주시와 조이롱자동차, 페펀 오토그룹이 광주에 완성차 공장을 설립하기로 한 투자 유치 의향서를 체결한 내용의 후속 조치로 실질적인 투자 촉진을 위해 이뤄졌습니다. 이에 광주시는 지난 7월 통과한 자동차 100만 대 생산도시 조성 사업과 더불어 친환경 자동차 선도도시 조성에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광주시는 전기 화물차 생산 기반 조성과 행재정적 업무 등을 지원하고 조이롱코리아는 택배 등 화물 운송에 적합한 전기 화물차 기술을 개발하고 차량 제작 및 보급 사업을 추진합니다. CJ 대한통운은 조이롱코리아와 함께 전기 화물차 기술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윤장현 시장은 앞으로 광주가 친환경 자동차 선도도시로서 국내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과 시도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2차 국민참여자문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국민참여자문단은 지난 5월 국민참여정책에 대한 자문을 통해 정부의 참여제도를 개선 보완하기 위해 참여제도 관련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됐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책 과정의 국민참여 성과 분석을 위한 측정 모형 개발 및 정책 연구 과제의 중간 보고와 국민참여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이 지난 28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리더십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여성 리더 심화과정을 울산광역시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심화과정은 주민의 행복을 창조하는 여성 리더 역량 강화라는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현재 전체 지방공무원 중 약 30%가 여성이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여성 비율이 50%를 넘어서는 등 공직사회 여성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여성 공무원 리더십 교육이 더욱 강조되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